이제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나오네.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첨삭해보다 보니까 이 개념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이라는 건 뭐죠? 그치.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서 역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역이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었으면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는 뭐죠? 거짓. 오. 참. 거짓이야 거짓. 참. 오. 거짓이야 거짓. 그렇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처럼 이게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만 해. 왜 헷갈릴만 하냐면 역 말고 부정 배웠잖아 우리 부정. 부정은 뭐였어요? 좋아. 부정은 P이면 Q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혼자 있는 거 P 혼자 있을 때 P 자체가 명제일 수 있잖아요. P 자체가 명제일 때 P가 참이면 P의 부정인 not P는 뭐였죠? 이거는 거짓이었어. 그쵸? 이거는 거짓이었어. 이건 맞아요. 부정을 하면 참과 거짓이 바뀌는 건 맞는데 역은 아닙니다. 역은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거짓이다? 이건 아니에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역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또 별개의 명제니까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역의 참거짓은 알 수 없다.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가지고 역의 참거짓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대우에 대해서는 확실하죠. 대우 하면은 딱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야? 대우는 주어진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이 항상 어때? 항상 똑같잖아. 그치?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대우는 주어진 명제와 참거짓이 늘 똑같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역은 몰라. 그치? 역은 몰라. 그러니까 역은 역 나름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명제라고 생각하고 참거짓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여기 48쪽이야, 성빈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대우가 뭐였지, 성빈아? P이면 Q이다의 대우? Q이면 P이다. 이거는 역이죠, 역. P이면 Q이다에서 앞뒤 자리만 바꾼 건 역이에요.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물결표 P, 그치, not Q. P 말고 not Q. not Q이면 나 P이다. not P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P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치? P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P가 Q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Q 안에 이렇게 포함될 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얘 생각해봐. not Q. 도연아, not Q의 진리집합은 뭐지? Q의 여집합이죠. 그죠? Q의 여집합. not P의 진리집합은 뭐지? P의 여집합이지. 자, 이게 성립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항상 어떻게 될까? 항상 not Q가 not P에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쵸? 네, 대우에 대해서는 주어진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이 똑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역에 대해서는 역을 구했다고 해서 참거짓이 뭔지 판단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판단을 내려봐야 된다. 자, 내려가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명제 중에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1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0번에 있는 명제 자체를 봐봐. 경빈아, 이 10번에 있는 명제 자체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그죠? 더해서 0보다 크다면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양수여야 되겠죠? 둘 다 음수면은 더해서 0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 주어진 명제 자체는 참이에요. 자, 그럼 이 명제의 역을 한번 구해볼게요. 역. 여원아, 이거의 역은 뭐라고 말해야 돼?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냅두시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 역을 구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크고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면 그렇죠.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게 조건이었고 요게 결론이었으니까 결론이랑 그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역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역은 하윤아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하려면 이게 성립되지 않는 증거를 딱 발예를 하나 보여주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발예로 A 얼마, B 얼마 설정하면 딱 좋을까? A는 1, B는 마이너스 1. 좋아요, 그쵸? 자,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B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A를 1이라고 하고 하윤이 말대로 B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거는 A가 양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둘이 더해보면 얘를 만족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잖아. 딱 0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얘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우리가 발예라고 하죠. 발예가 바로 1 마이너스 1.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그 중에 하나를 딱 보여주면 아, 얘가 틀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한번 써볼게요. 대우. 자, 누가 해볼까? 하늘이가 해볼까? 자, 요거는 그대로 냅두면 되는 거니까 뒷부분을 대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A가 음,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지. 이거 이고, 그쵸? 그리고 B가 음. 0보다 작거나 같고 같으면, 그치? 이거이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요거 지금 파란 밑줄 그은 부분 얘를 여기로 보내면서 부정해 준 거죠. 부정해 주면은 부등호 당연히 바뀔 거고 또는이 그릭으로 바뀌는 거지. 잘 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가정에 있던 거 얘가 결론 자리로 와주면서 부정이 되면 되는 거지. 이게 대우다.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0 이하인 숫자들끼리 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수 더하기 음수 했을 때 음수다 이런 말이잖아요.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참입니다. 그쵸?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는 당연히 참이다. 그쵸? 자, 한 개만 더 해봅시다. 11번 그 바로 밑에 1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 자체는 경빈아 참일까 거짓일까? 아, 거짓.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합동이 뭐죠?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합동인 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합동 아니에요? 여기서 사이즈가 달라지면 합동이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축소했어. 이거 합동이에요? 그걸 착각했네. 경빈이가 생각하는 건 닮음이야, 닮음.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도 되는 건 닮음이고요. 자, 맨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합동이라 그래, 그치? 얘처럼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거, 이게 합동이고요. 자, 만약에 얘랑 자, 얘처럼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 있잖아. 그치? 모양만 같은 거. 모양만 같은 걸 우리는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닮음끼리는 넓이가 다를 수 있지, 당연히.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으니까 넓이가 다를 수 있지. 근데 합동은 어때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 크기까지.
이거 넓이가 다를 수 없죠. 그죠? 무조건 넓이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에요. 얘가 참이야. 그러면 경빈아, 얘의 역은 뭘까? 뭐라고 말해야 돼?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그쵸?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게 역이죠. 그죠? 이 역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그쵸?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해서 걔네들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는 뭘까? 대우. 하영아, 이 11번에 대한 대우는 뭘까? 그 삼각형의 넓이가 같지 않으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지 않으면, 합동이 아니다. 그쵸?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다. 이게 대우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일단 다르면 걔네 둘은 합동이 될 가능성이 0%죠. 그치? 넓이가 벌써 달랐는데 어떻게 똑같은 삼각형이 될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었고 그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제 단원에서는 참과 거짓을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기본이죠. 그게 판단이 돼야지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로 가면은 3단론법 나오는데 뭐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 그냥 줄긋기 하는 거죠. 줄긋기.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R이다도 참이래요. 그러면 성빈아 무엇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R은 P는 R이다. 그치? P이면 Q인데 Q이면 R이니까 우리가 P에서 출발해가지고 쭉쭉 가서 R까지 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면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화살표를 이렇게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P에서 출발해서 Q에 도착했고 Q에서 출발해서 R에 도착했으면 우리는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3단 논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에서 이제 요렇게 생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 그러면 우리가 P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얘랑 항상 같이 참이 되는 것이 성빈아 방금 말했죠. 이것의 무엇이 항상 얘랑 같이 참이 되죠? 앞장에서 방금 했잖아. 참거짓이 늘 똑같은 거. 그게 뭐였어? 대우. 그럼 말해봐. 이 명제에 대한 대우는 뭘까요? Q이면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R이면 Q이다 이 얘기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도연아 얘에 대한 대우는 뭘까요? 그렇죠. not Q이면 not R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 명제가 참인 걸 알고 있어? 네 가지가 참인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밑에 있는 것들을 좀 판단을 내려봅시다. 22번부터. 자, 22번에 R이면 not P이다. 하늘아 이게 참일까? 봐봐. 일단 R이면으로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 R이면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 요거잖아. 그럼 R이면 Q죠. 그럼 Q에서 연결되는 게 있나 찾아.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R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not P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22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죠. 그쵸? 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하영이가 해보자. 자, 요거 not R이면 not P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요. not R로 출발하는 아니에요. not R로 출발하는 명제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치? 출발 자체가 없는데. 그쵸? 내가 여기 이 네 개 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얘는 거짓. 자,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성빈아 얘는 어떨까? 맞아요. R에서 출발했죠? R에서 출발하는 거 여기 있죠? 그럼 R에서 Q로 갔네? 그치? 그 다음에 Q에서 어디로 가요?
Q이면 not P이다로 가죠. not P이다에서 연결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근데 이게 왜 참이에요? 아니. R이면 not Q이다. 못 가잖아. R에서 출발해서 not Q에 못 가잖아. 그죠? 참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3단 논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줄을 더해가지고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쓰겠대. 그러면 이제 이 명제는 참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자, 그럴 때 이 명제가 참일 때 P는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어? 줘요. 주고 있죠. 보내고 있잖아. 화살표 보내고 있고. Q는 어때? 화살표를 받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보내는 애는 무슨 조건이라 불러? 그치,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화살표를 주는 거야. 얘는 충분 조건. Q는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거꾸로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가 있단 말이죠. 양쪽 방향이 다 참일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가. 그쵸? 자, 요럴 때는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나? 아니요. 아니죠. 이번에는 얘가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필요 중. 그치. 이렇게 양방향이 다 참일 때는,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하고요.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 위해서는 이 한쪽 방향만 보고서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쪽 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거꾸로 이쪽 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양방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얘가 무슨 조건인지 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참 거짓을 잘 판단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참 거짓을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2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9번은 P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고요. Q 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이런 범위가 나오면 우리 어디서 보는 게 편해? 수직선이 편하잖아, 그치? 수직선 그려가지고 0 있고 오른쪽에 1 있겠지? 그러면은 하늘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오른쪽으로. 그치? 여기서 동그라미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치? 요게 지금 P를 그린 거예요. P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이다니까 1에서 색칠을 하고 얘도 어느 쪽이야? 이렇게 가네, 그치? 자, 그려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Q집합이 P에 들어가죠. Q집합이 P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늘아 어떤 명제가 참인 거예요? P가 Q 아니가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P면 Q이다. 아하. 자, 만약에 하늘이가 있습니다. 하늘이가 있고요. 여기 여자들의 집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이는 여자다가 참이에요? 여자는 하늘이다가 참이에요? 하늘이는요. 하늘이는 여자다가 참이잖아. 안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거다라고 말해야 참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야? 그치. Q가 안에 들어가 있고 P가 밖에 있잖아, 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야. 맞죠? Q이면 P이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Q이면 P이다가 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당연히 반대 방향은 참이겠어, 아니겠어? 반대 방향은 참이 아니겠죠? 그쵸? 반대 방향까지 참이 되려면 그럼 P 조건과 Q 조건이 어땠어야 돼? 만약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려면 P 조건과 Q 조건이 완전히 같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죠? 지금은 같지 않잖아. 지금은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요것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럼 하늘이가 얘기해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야? 그렇죠. P가 지금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PQ를 구하시오는 그냥 집합의 어떤 모양을 갖춰서 써주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Q는
x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pq를 써주란 얘기고, 써봤더니 q집합이 p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 아니 다음 페이지에 PQ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32번 한번 해볼까요? 32번. 자, 32번 P는 X는 8의 약수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하윤아, 요거를 우리가 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본다면 뭐가 될까? 그치, 1, 2, 4, 8이고요. 자, 성빈아, Q는 뭐가 될까? 8 어? 1, 2, 4 1, 2, 4. 자, 그러면 성빈아, 누가 누구에 포함이 돼요? Q가 P에 포함 Q가 P에 포함이 되지. 자, 그럼 요렇게 될 때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Q는 P이다.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네. 잠시만. 그죠? Q이면 P이다. 아까 본 것처럼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자, 요게 참인 거니까, 야, 무슨 2, 3분 듣는다더니 지금 몇 시야? 아니 버스를 34분 이상부터 와가지고 2, 3분 늦는다더니 지금 25분 늦었어. 거짓말쟁이. 자, 이렇게가 참이잖아. 그치, 성빈아? 그럼 요게 참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이 P가 지금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어요. 뭘까? 필요 조건.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번도 한번 해봅시다. 39번. 자, 근데 39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거예요. 39번의 문제는 주어진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 39번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빈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은 어떤 명제가 참여해야 돼? 51쪽이다. 어떤 명제가 참이어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까? 경빈이 지금 전원이 꺼진 것 같은데 좀 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응? 약간 방전된 것 같은데. 충전기 좀 꼽아줘야 되겠네. 충분. P가 충분이 돼야 돼. P가 충분하면 어떻게 하겠어? 화살표를 주겠지. 화살표를 주겠지. 충분하면 주겠지. 어떤 명제가 참여해야 돼? 뭐이면 뭐이다? P이면 Q이다. 이게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게 되려면은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을 해야지. 그러니까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치? 맞죠? 자, 이런 상황이면 좋겠어. 근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러면 또 요거 하윤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수직선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그럼 수직선 요렇게 그려가지고, 자, 0, 3 해서, 0, 3 너무 밖에 그리면 안 되겠다. 0, 3 해가지고 P를 그려주시고, 여기가 지금 P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A 해가지고 Q를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 그지? 지금 우리의 의도대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Q 안에 P가 쏙 들어가는 요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 그지? 그럼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은, 영원아, 요거 마이너스 1이랑 0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겠네, 그지? A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3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커야 된다? 확실해? 자, 커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우리가 웬만하면 등호를 붙이는 거였어요. 등호를 빼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 언제 등호를 뺐을까?
아니, 언제 등호를 뺐을까? 안에 거가 안에 있는 경계선이 색칠돼 있고 밖에 있는 경계선이 색칠 안 돼 있을 때 그때만 등호를 빼는 거예요. 그 경우 말고는 무조건 등호 붙이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밖에 있는 경계선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으면은 얘랑 얘가 똑같아지는 순간 안에 있던 범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삐져나가는 거예요. 얘보다 넓어지는 거잖아. 얘네들이 포개지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럴 때만 등호를 붙이지 않는 거고요. 그 밖의 경우는 전부 다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입니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43번도 한번 해봐 얘들아. 43번은 이제 요런 느낌으로 푸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죠? 43번. 자, 요 과정 잘 보면서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맞춰봐. 43번. 해보자.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돼. 필요 조건. 성빈아,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어떤 명제가 참여해야 될까? A는 Q이다. A가 갑자기 B는 Q이다. 뭐야? B는 Q이다. P는 Q이다? B이면 자, P가 필요 조건이 돼야 돼. P가 필요 조건이 돼야 돼. P가 Q이면 아니 P가 필요 조건이 된다고 성빈아. 그러려면 P가 화살표를 줘야 되니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 받아야 너는 필요하면은 주니 받니? 받아야 받지. P가 화살표를 받아야지. 그러면 뭐이면 뭐이다라고 써야지 P가 화살표를 받게 될까? Q이면 P이다. 그래, Q이면 P이다. 그치? Q이면 P이다인 거예요. P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Q이면 P이다. 요게 이제 참이 돼야 돼. 그러려면 성빈아,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야 돼.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Q가 P에 Q가 P에 포함되는 거죠. 요렇게. 그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P가 이제 밖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P의 범위 마이너스 4부터 A까지를 바깥에 그려야 돼. 여기 색칠돼 있고 요쪽은 색칠 안 돼 있네요. 요렇게 이게 지금 P예요. 자, Q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이제 안에다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거는 초과, 여기는 이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Q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를 보면 되는 건데 주혁아, 요거 A가 일단 1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지. 맞죠? 커야 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게 색칠돼 있죠? 밖에가 색칠이 안 돼 있지? 이때가 유일하게 어떨 때였어? 방금 말했잖아. 방금 위에 문제에서 풀면서 방금 말했잖아. 안에가 색칠되어 있고 밖에가 색칠 안 되어 있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라 안 붙여라? 안 붙여라. 그치? 유일하게 등호가 안 붙는 경우야. 그러면 끝났지 그냥. A가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지. 맞아요? A가 1보다 크다. 이게 43번 답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여기는 이제 증명이에요. 증명.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증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뭐 이제 빈칸 채우기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자, 명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대우. 성빈아, 대우가 뭐였더라?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였죠? not Q이면 not P이다. 자, 대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항상 성립한다. 주어진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뭐가 같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다.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는
항상 거짓이다.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똑같다. 그치? 맞죠? 그럼 내가 P이면 Q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데 P이면 Q이다가 문장이 좀 복잡하게 생겼을 때 있어요. 뭐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 뭐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주어진 명제보다 오히려 그 대우 명제가 더 간단하게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대우 명제를 증명해 버리는 게 훨씬 좋은 증명 방법이다. 얘가 성립하면 얘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그지? 네, 그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고요. 귀류법은 뭐였지 얘들아? 귀류법? 어떤 느낌으로 출발하는 거였지? 귀류법? 기억나요? 까먹었어? 예를 들면은 주혁이는 남자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출발하는 거야? 주혁이가 여자라고 가정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모순이다. 모순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혁이는 여자가 아니야. 봐봐 남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류법이다. 그치?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 남자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남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해봤더니 마지막에 모순이 생겨가지고 그거 봐 남자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류법이다. 자 밑에 1번 문제를 봐봐요. 자 이거는 대우 명제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한대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 자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명제가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 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이거를 대우 명제로 보여줄 거래. 그럼 주혁아 이거의 대우는 뭐라고 써야 돼요? n의 제곱이? 야 너 대우가 뭔지 몰라? 주혁이가 남자다의 대우는 뭐야?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뭐야?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not Q면 자리도 바꾸고 not도 붙이는 게 대우야. 그럼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뭐라고?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야 이게. 그러면 주혁이가 남자다의 대우는 뭐야? 남자가 아니면 주혁이가 아니다 이게 대우인 거야. 그치? 그럼 얘의 대우는 뭐야? 그치? 짝수가 아니면 뭐 무슨 뜻이에요? 짝수 아니면 뭐야? n이 홀수이면 뭐다? 그치? n 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대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칸에는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자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홀수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 방법. 홀수. 모든 홀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자 2k-1 요게 이제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k를 자연수라고 놨을 때 k는 자연수 이렇게 놨을 때 2k-1 이렇게 쓰면은 내가 저기 k 자리에다가 여기 k 자리에다가 이제 자연수들을 쭉 넣어보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은 n 값은 계속 1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오고 이렇게 홀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k-1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n제곱은 뭐가 되나 보자. n제곱은 2k-1을 제곱한 거니까 이거 성빈아 제곱하면 뭐지? 전개하면? 4K 4K 플러스 맞아 이렇게 전개되죠. 그러면 그때 이 앞에 있는 둘은 뭘로 묶을 수 있니 얘들아? 4로도 묶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말하고 싶잖아. 짝수냐 홀수냐의 기준은 2로 묶이냐 아니면 2로 묶었을 때 1이 남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2로만 묶어봐. 앞에 둘을 2로 묶어봐요.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끝에 1은 못 묶으니까 냅둬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끝에 플러스 1이 달려있다라는 것은 이 숫자 전체는 무슨 수란 뜻이야? 홀수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로 묶었는데 끝에 1이 남았으니까 이거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2k-를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2로 묶었으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때 여기 뭘까? 0 또는 여기도 그냥 그대로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0 또는 자연수이므로 끝에 플러스 1 붙어있으니까 n제곱은 뭐다? 그쵸? 홀수이다. 그치? 홀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에 무엇을 지금 증명한 거야? 대우를. 그치? 주어진 명제에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의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자, 이게 성빈아 뭘 이용한 증명이라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그쵸?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2번은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고 3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3번 요거에 대한 대우를 써보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대우? x가 어, 0보다 음. 작으면 x가 0보다 작고 작고 y가 어, 0보다 작다. 그지? 작으면 그러면 어, x 플러스 y는 어, 0보다 작다. 그치?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맞죠? 이건 뭐 그냥 x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이랑 y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을 그냥 이렇게 더해볼까요? 이렇게 변변 더해보면 이렇게 더해보면 이쪽은 x 플러스 y고 여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동시에 성립을 한다면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그치? 이렇게 대우로 뒤집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아 맞네 라고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명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우를 통해서 보여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올라가 볼게요. 4번 문제로 올라가면 4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를 귀류법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유리수가 아니다를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돼.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그냥 유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수다.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여러분 유리수의 뜻 아나요? 유리수란 뭐지? 분수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그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 분수라는 것이 요렇게 m분의 n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런 꼴만 우리가 분수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유리수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하면 그 다음에 루트 2를 이렇게 m분의 n 이 유리수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자 루트 2가 m분의 n인데 요 양변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하느라? 2는 m제곱 분의 네 m제곱 그치? 자 그럼 양변에다가 m 제곱을 곱할게요. 요걸 양변에 곱하면은 좌변이 뭐가 돼? 2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빈칸에 2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근데 그때 n 제곱이 얼마의 배수이므로 봐봐 지금 n 제곱이 2m 제곱 2 곱하기 무엇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하윤아 이 n 제곱은 무조건 홀수 짝수 중에 뭐라고 확신할 수 있어? 짝수. 얘는 무조건 짝수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 그치? 2 곱하기 무엇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 n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홀수를 제곱해서는 짝수가 안 나오니까 제곱을 해서 짝수라면 원래 있던 n도 짝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이 2의 배수니까 자 다시 n을 2의 배수니까 2k라고 놓을게요. k는 자연수. 그런 다음에 n이 2k다 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다시 여기 위에 식에다가 n자리에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은 2m제곱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2k의 제곱이 되니까 여원아 2k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4k 제곱이지? 그럼 양변을 2로 한번 지워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2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m제곱이 2k 제곱이 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얘가 2 곱하기 얼마잖아, 그치? 그러면 하영아 이번에는 얘가 또 무슨 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짝수, 그치? 2 곱하기 어떤 수하고 같으니까 m제곱이 짝수. 자, m제곱이 짝수면 m도 뭐야? m도 짝수, 그치? 자, 그래서 m제곱은 2k제곱이 됐고요.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다. 그럼 아까 전에 뭐였죠? n이 2의 배수라고 했고 여기서 m도 2의 배수라고 했지. 이 두 숫자가 둘 다 2의 배수면 맨 처음 가정 서로소인 자연수, 이 서로소라는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소는 뭐야? 이렇게 나누려고 했을 때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서로소거든요. 그죠? 근데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면 얘네 둘 다 2로 나눌 수 있잖아. 공약수가 2가 생기잖아. 이러면 서로소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mn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치? 모순이 돼가지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번은 패스하시고 6번만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이거 2번은 위에 1번이랑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거는 1번처럼 이따 따라서 한번 써봐. 1번처럼 써보시고 5번은 또 조금 얘기가 다르니까 5번은 패스하고 6번은 지금 해볼게요. 자, 6번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상황 설명이니까 뒷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A, B가 짝수이면 우리는 뭐야?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 명제의 결론은 뭐예요?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럼 얘를 부정할 거니까 자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A 그리고 B가 홀수,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B가 둘 다 홀수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그리고 B가 홀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가정하면 그러면 자 그럼 A를 이제 홀수니까 이렇게 나올게요. 2n 빼기 1 그리고 B는 2n 빼기 1 이렇게 놓을게요. mn은 자연수. 자, 아까 앞에서 홀수 표현하는 법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둘 다 홀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때 A랑 B를 곱해보면 이때 A, B는 어떻게 생기냐면 2n 빼기 1과 2n 빼기 1 이렇게 둘을 곱한 거고요. 이거를 주어가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분배시키면 4mn 2n 그러면 또 이제 센스 있게 앞에 있는 셋을 요거를 어떻게 해주자? 2로 묶어주자. 2로 묶어주면 2괄호 2mn 빼기 m 빼기 n 그리고 끝에 1 요게 중요하지, 그치? 끝에 1이 딱 달려서 나왔다는 거는 얘가 무슨 수란 뜻이에요? 홀수란 뜻이지, 홀수. 그러면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이라는 가정이 어때? 모순이지, 그치? 그쵸?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A, B는 홀수가 되고요. 홀수가 되고 A, B가 짝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모순. 그쵸? 그래서 그거 봐. A, B를 홀수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 결론은 뭐다? A 또는 B가 짝수이다. 그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귀류법이 되겠다. 귀류법. 갔다 오시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는 절대부등식.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함수 나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갔어? 어디 나가고 있어? 모순이요. 모순이요? 이거요? 네. 방금 귀류법? 네. 오, 그래요? 성빈이는 학교에서 어디 배우니? 그 영재 명제 어디?
오늘도 수학했을 거 아니야.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거 하나만 얘기해봐. 배우랑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배우? 배우 하고 있어? 아니 그 응. 나 이렇게 집합하는 거 같은데. 수업 좀 들어. 어? 아 지금 잘하는. 그래 다른 상호 애들은 다 지금 명제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너네 반 진도가 느리나? 자, 우리 이제 절대부등식하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만 하면은 일단 명제까지는 한번 이제 제일 쉬운 문제들로 한번 돈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교과서 문제로 한번 돌고 그리고 이제 유형 문제들로 한 바퀴 돌 겁니다. 근데 니네 교과서 문제로 주말에 66번까지 풀었잖아요. 그 66번까지 문제들 중에 다시 풀면 못 풀겠다 이런 문제들 있나요? 다요? 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요 앞에 거는 52까지만 하고 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숙제는 52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뒤에 교과서를 우리가 주말에 이제 66번까지 풀었었는데 거기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잘 안 됐던 문제들을 질문을 좀 받아봅시다. 거꾸로 올까? 거꾸로? 66번이 몇 쪽이니? 65쪽. 자, 65쪽부터 거꾸로 한번 가보자. 65쪽에서 잘 안 됐던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 일단 65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안 풀어도 됩니다. 65번. 요거는 이제 지난 시험 범위라서 안 풀어도 되고요. 63번? 그런가? 그러네. 그러네요. 63번도 지난 시험 범위네요. 그죠? 그 다음에 64번. 64번이 이제 평행이동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쉽지, 그지? 왜냐면 이거는 이 2차 함수에 뭐만 보면 돼요. 아, A, B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이잖아.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면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도연아, 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여기가 되도록 평행이동을 한다면 그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뭐라고 써야 될까? 요렇게 평행이동을 했어. x 자리에 무엇을 넣어줘야 될까? 그냥 그럼 2제곱이야? 맞아요. 그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쓰는 거지. y 자리에 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인가? 맞죠? 그쵸? 요렇게. 사실은 원래는 여기 있던 거예요. 사실은 원래 y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도형의 이동에서 보자면. 그치? 근데 그 1을 넘겨서 이 뒤로 붙으니까 이쪽은 y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 만나는 점이 뭐니 얘들아? 교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식을 써보자? 교점 찾는 식을 써보자. 교점 찾는 식은 얘랑 얘를 어떻다고 하면 돼? 같다고 놓으면 돼.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같다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x-2의 제곱 빼기 1이 x-3과 같다. 이게 교점 찾는 식이고요. 전개시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여기는 x 빼기 3. 넘겨.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이에요. 그러면 2, 3의 마마니까 x는 2 또는 3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요 두 점에 지금 무슨 좌표를 알아낸 거야? 이게 무슨 좌표야? x좌표. 이 교점 두 개의 x좌표. 그러니까 요 놈은 2, 얼마란 얘기고 요 놈은 3, 얼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여가 얘는 2, 몇일까? y좌표는 몇일까? 네.
지금 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그려놓은 거야 이거? 만나는 y는 마이너스 x 음.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어? 이거 이차 함수잖아. 이차 함수. x 어. 마이너스 3 우리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였어?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교점을 찾고 있는 중 아니었어?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 2차 함수가 당연히 누구니? 그지? 얘지. x-2의 제곱 마이너스 2호 2차 함수고 이 직선은 누구예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그 두 점의 x좌표를 알았단 말이야. 그럼 그 y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집어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얼마 나와 y값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x좌표가 3이면은 여기는 옆에는 뭐예요? 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두 점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 이걸 구할 거예요. 성빈아 어떻게 구하나? 선분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x값끼리 얼마 차이 나고? 1 차이 나고 y값도 1 차이 나니까 요렇게 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돼가지고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 이렇게 찾는 거죠? 맞죠? 자, 내려가 봅니다. 66번. 자, 하윤이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이거 지금 풀었잖아. 만약에 도현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어떤 점을 찾아야 돼 우리는? 기울기? 그러니까 C라는 점을 지금 보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좌표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치? 좌표가 딱 0, 마이너스 5, 4, 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C는 어때? C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하윤아, C를 어디다가 잡아야 될까가 일단 포인트인데 우리 목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한 넓어졌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C를 어떤 위치에 잡아야 돼요? 이 선분 AB로부터 멀리, 그치? 이 선분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점에 C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포인트야. 자, 이 선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어떻게 찾을래?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원이 이제 이렇게 있고 A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은 이 선분 AB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을 그어가면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나올까? 그치? AB에 수직 이등분선 올리는 거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올려가지고 그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90도로 딱 수직 이등분선을 올려줬을 때 걔가 반대쪽에서 만나는 여기를 C로 잡아야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가장 넓어지지 않을까? 그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럼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AB라는 요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수직 이등분선이 원과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C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가장 넓이가 넓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자, 계산해보자 이제. 자, 우리는 여기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길이는 벌써 알아요. 이 길이 얼마지 않으라 이거? 이게 뭐겠어 이 원에? 그거 얼마야? 5가 되겠지 그치? 이거 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죠? 자, 그럼 거기다가 내가 요만큼만 더해주면은 이게 지금 내가 찾으려는 삼각형의 높이인 거잖아. 근데 성빈아, 이 길이는 바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뭐예요?
우리 맨날 원 문제 풀면서 D 있잖아. D가 뭐예요? 반지름에서 약간 뺀 거. D는 디스턴스야. 디스턴스. 거리. 뭐와 뭐 사이의 거리를 주로 D로 놓니? 원 문제 풀 때, 원에 대한 문제 풀 때 우리가 제일 많이 D로 잡는 게 뭐였더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로 놓잖아. 맨날 이런 거 했잖아. 뭐 D가 R보다 크면은 뭐 이 직선이랑 안 만나고, D가 R이면 접하고, D가 R보다 작으면 2번 만나고. 거기서 D가 뭐예요? 방금 말했잖아. 여기서 D가 뭐야?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에 뭐다? 거리다. 그럼 지금도 봐봐. 여기가 원의 중심이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구하는 D란 말이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D를 찾기 위해서 자, 지금 원의 중심은 0,0인 거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요 직선 A랑 B를 지나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자,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자,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 하영아 뭐부터 찾아야 돼? 차 거리요. 차이. 다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찾을 거예요. 1차 함수를 찾으려면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뭐부터 찾아야 될까? 기울기부터. 자, 기울기 어떻게 찾지? Y 증가를 숫자로 불러줘. 4. 4 빼기 0분의 네. 마이너스 5. 아니 3. 3 더하기 5. 그치,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5지. 그럼 4분의 8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2. 2네. 자, 기울기가 2면서 0, 마이너스 5를 지나가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뭘까? y는 X. 방금 기울기가 뭐였더라? 2였네. 뭐라고 써야 될까? 기울기가 2네. 네. 기울기가 2야. 그럼 여기다가 2를 써야지. 네. 2를 쓰고 2. X. 제곱. 1차 함수 찾는데 제곱이 이 왜 나와? 아니라 마이너스 5. 그쵸, 그냥 뒤에다 마이너스 5 붙이는 거지. 우리 기울기 주어져 있고 뭐 몇 컴마 몇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 이걸로 해봐, 하영아. 이걸로. 기울기가 2고 여기를 지나가. y는 8. 아니야. 2. 2 X. 괄호 X.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전개하면 똑같아요. 자, 그럼 지금 직선 찾았어. 그러면 성빈아,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는 거였네. 요거 그지? 자, 여기 지금 점은 0,0이었고요 방금 찾은 직선이 얘잖아. 그럼 우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이 직선을 어떻게 써놓으면 좋을까? Y를 넘겨가지고. 그치.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으로 쓸게요. 오케이. 자, 성빈 해봐. 그럼 D는 뭐라고 해야 돼? 루트 4 플러스 플러스 그럼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그치? 그럼 이거 그냥 5니까 루트 5분의 5면 뭐지? 루트 5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D값이 얼마구나? 루트 5구나. 자, 그럼 됐죠?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경빈아,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구한 게 이 삼각형의 높이인데요. 이 삼각형의 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높이가 얼마야? 그렇지. 5 플러스 루트 5가 이 삼각형의 높이고, 그럼 이제 밑변만 알면 끝인데, 하늘아, 밑변이라는 것은 요 파란 선분 아니야, 그지? 그냥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그치?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4분의 분해가 아니고 기울기 찾는 거 아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x값끼리 4 차이 나죠? 4, 마이너스 2. y값은 얼마 차이 나죠? 8. 8 차이 나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더해서 제곱 제곱해서 해서 더해서 루트 루트. 그러면은 16 더하기 64니까 80입니다. 루트 80. 루트 80이면 몇 루트 몇일까요? 4루트 5가 됩니다. 4루트 5.
이 4루트 5가 지금 요 길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다. 4루트 5. 자, 그럼 됐어. 삼각형의 넓이 찾아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게 삼각형의 넓이고, 여기서 요 2하고 4하고 약분할 수 있으니까 요거 샥 지우면은 2루트 5가 분배되는 거네요. 그쵸? 경빈아, 그럼 2루트 5를 분배시키면은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10루트 5 플러스 10 맞니? 2루트 5가 여기 곱해지고 여기 곱해지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루트 5 플러스 10 요게 넓이의 최대값이다. 그죠?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근데요. 예. 그 저게 수직 이등분선이잖아요. 네. 거기 그 중점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안 돼요? 요거 구할 때? 네. 물론 그래도 돼요. 어. 그래도 돼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한쪽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또 뭐 해볼까요? 60번이요. 자, 60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자, 봐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k가 양수인데요. 그럼 k가 양수니까 직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좀 외워야 되겠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자,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여기 A점과 B점, 그리고 원점인 O를 연결해 봤을 때 이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대요? 얘가 정삼각형이 되게 해보래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되게 만들어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요 변의 길이는 알고 있거든. 이거는 이 원의 뭐예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그치? 반지름.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얼마야? 2짜리야, 2짜리. 여기가 2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2짜리 요런 정삼각형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보세요. C에서부터, 그러니까 5죠, 5.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있지, 거리. 요 길이가 얼마인지, 요거를 초록색 선분의 길이를 찾으면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야, 성빈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정삼각형의 이 초록색 선분인데, 이 초록색 선분은 이 정삼각형의 뭐이기도 하죠? 높이라고 볼 수 있지, 높이. 우리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정삼각형 있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일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 정삼각형은 이렇게 수선 내리면 요 반으로 잘리면서 여기 1 되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이 초록색 얼마인지 보이잖아? 뭐 피타고라스 돌려도 되고 비율로 생각해도 되고. 몇 대 몇이 성립하지 여기서?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죠. 이거 뭐 기억 안 나면 여기 x라고 잡고 피타고라스 돌려도 돼요. 요쪽 삼각형에서 이거 반쪽짜리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돌리면 2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인 거니까 x제곱이 3인 거고 x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분이 루트 3이고 그게 여기예요. 여기가 루트 3이에요. 여기가 루트 3.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 0,0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해서 k를 찾는 거죠. 그죠? 하영이가 해보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써줘, 하영아. d는 루트 2 분의 분의 K 그치, 절대값 k. 그것이 얼마랑 똑같아? 루트 3이랑 똑같아. 그러면 절대값 k가 얼마랑 똑같다? 루트 6 그러면 k는 원래는 풀마 루트 6인데 지금 문제에서 k는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삼각형을 잘 그려가지고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치? 여기 포인트. 자, 또 물어보고 싶은 문제. 58번. 자, 58번. 직선 얘가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야, 이거는 진짜 놓치면 너무 아까운 문제거든요. 어떤 직선이 어떤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건 진짜 간단한 조건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주혁이한테 만약에 주혁아 이 원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는 선분을 그어봐. 직선을 그어봐. 너 어떻게 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두 개밖에 없나? 아니지. 사실 이게 똑바로 지나갈 필요는 없죠. 어떻게 지나가든 어디만 지나면 돼? 원의 중심만 지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 할 때 이 말은 그냥 무슨 뜻이야?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성빈아 이거 표준형 바꿀 줄 알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쪽 얼마일까? 요거에서 상수항 얼마 들어갔죠? 1 들어갔죠. 여기 얼마 들어갔죠? 4 들어갔죠. 그 다음 얘 넘어왔죠. 그치. 총 9가 되는 거죠. 아무튼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자,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를 그대로 이 식에다 뭐만 하면 된다? 대입만 하면 된다. 그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는 2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숙제는 52까지 숙제고요. 혹시 우리 교과서 문제 지금 66번까지 주말에 풀었던 거 요거 안 돼 있으면은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 교과서 페이지도 밀려놓으면 안 돼. 주말마다 우리 계속 이거 채워나갈 거니까 혹시 주말에 다 못했으면 오늘 다 해주세요. 수고했어. 옆으로 갑시다.